매매 5억, 대출 3억, 전세 2억, 매매 5억, 전세 4억, 현금 1억, 분양가 5억, 대출 3억, 월세 5천, 분양가 5억, 대출 3억, 전세 2억. 이 중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모두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분명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아파트 잔금 치르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매매가 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내 돈으로 등기하는 방법, 은행 돈으로 잔금 치는 방법, 남 돈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0% 내 돈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 매매가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내 돈이 5억 원 있으면 100% 내 돈으로 잔금을 치를 수가 있겠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예적금을 하고 주식이나 코인, 퇴직금이나 엄빠 찬스들을 통해서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100%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5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많지 않겠죠. 숫자가 턱없이 적을 테고 현금 5억 원이 있으면 사실 이런 영상도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은행 돈이나 남 돈을 끌어다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레버리지라고 부르죠. 대출의 힘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자산의 효과를 창출하는 겁니다. 먼저 은행 돈을 활용해서 잔금을 치르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중은행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금융공사, 세 번째는 P2P가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시중은행의 대출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는 시중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나 P2P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할 겁니다. 잔금을 치르는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매매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은행돈을 빌리는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통상 70%입니다. 그런데 이는 DTI나 DSR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매매가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은행돈은 3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고요. 5 빼기 3.5를 하면 여기에 필요한 내 돈은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KB 시세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 매매가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에는 KB 시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에 해당한다고 하시면 LTV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DTI나 DSR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거고요. 매매가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은행돈을 4억 원 빌려서 내 돈 1억 원을 넣고 잔금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거다 보니까 80%의 대출을 활용하면 내 돈이 조금만 있어도 등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대출 이자는 70%를 빌리는 것, 3억 5천만 원을 빌리는 것에 비해서 많아지긴 하겠지만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80%의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내 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1억 원을 모은다라고 해도 연봉 5천만 원이면 좋기 4년 이상을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100% 은행 돈을 활용해서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감당 가능한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의 LTV 70%를 활용해서 대출을 실행하시고 신용대출은 나머지 30% 혹은 플러스 알파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DTI나 DSR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DTI나 DSR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매매가가 5억 원이라고 했을 때 LTV 70%를 가정하면 은행돈은 3억 5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럼 모자란 돈이 1억 5천이잖아요. 이걸 신용대출을 받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 신용대출과 은행돈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돈이 하나도 없어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5억 원의 잔금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대출 받은 사람의 신용이 흔들릴 수도 있고 집값이 변동하는 상황,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DTI나 DSR이라고 하는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DTI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느냐, DSR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한도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3억 5천만 원 50년 만기로 금리 4%로 실행하고 신용대출 1억 원을 만기 일시로 금리 5%로 실행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DTI가 42.4%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DTI 기준이 60%이기 때문에 연소득 5천만 원이면 4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활용해서 잔금을 치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 똑같은 조건으로 DSR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 대출 금액이나 금리 부분이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SR이 82.4%까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DSR은 현재 기준이 40%거든요. 그러니까 82.4%면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겠죠. DTI는 가능하지만 DSR은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연초부터 설명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별로 소득이 모두 상이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 역시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DTI가
나이가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LTV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니까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계산기.com을 통해서 이것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LTV 기준으로 대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진짜 기억해두세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매매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내가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때에는 잔금을 어떻게 치느냐, 집단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잔금대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개가 단어는 좀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대출을 실행해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집단대출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면 조금 더 유리하게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 기준으로는 감정가가 대략 110% 정도 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안 좋을 때에는 분양가랑 감정가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장이 약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감정가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50년 원리금 균등 방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장기 대출을 집단대출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DSR이 충족되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선택지로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분모에 들어가는 이 상환기간이 크면 클수록 내가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 작아지기 때문에 50년 집단대출은 좋은 선택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은행 돈을 빌리는 거 알겠는데 나는 은행 이자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이자 주는 게 아깝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줄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돈을 통해서 이자를 줄이는 방식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내 돈, 내 주택, 내 신용이 아니면 다 남돈이죠. 남돈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잔금을 한번 치러보죠. 먼저 전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현재 많은 이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타격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가율부터 살펴보면요.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6.3%, 대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9%, 체감상 대구의 신축 아파트 전세가율은 60%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구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세가율 60%로 놓고 가정을 했을 때 대구의 신축 아파트를 보수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매매가 5억 원이라면 전세가는 3억 원 정도 나오겠고요. 내 돈은 2억 원 들어가겠죠. 5 빼기 3은 2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 70%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매매가 5억 원에 5 곱하기 70% 3억 5천만 원 전세, 여기에 내 돈 1억 5천만 원 해서 등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의 돈과 은행 돈을 섞을 수가 있습니다. 100% 남의 돈과 은행 돈을 활용해서 잔금을 치르는 건데요. 전세가율 60%로 가정했을 때 나머지 40% 부분은 신용대출을 가지고 끌어오는 겁니다. 신용대출 40% 실행할 때에는 DTI 또는 DSR 한도 내에서 가능할 거고요. 매매가 5억 원에 남돈 3억 원, 신용대출 2억 원을 넣어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잔금을 치르는 거 신용대출로는 가능한데 주택담보대출로는 불가능합니다. 별표 3개 쳐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신용대출로는 가능하지만 주담대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영상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매매가 5억 원에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전세보증금 2억 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또 매매가 5억 원에 전세보증금 3억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해드리고 이렇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매매가 5억 원에 신용대출 3억 원, 전세보증금 2억 원 가능하고 매매가 5억 원, 전세보증금 3억에 신용대출 2억 원 넣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주담대랑 전세 섞는 거 어렵고 전세랑 주담대 섞는 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전세랑 신용대출을 섞는 것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있는데 자꾸 이런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등기가 된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정말 불가능합니다. 끝에 가서 사고치지 마시고 잔금이 모자라시면 지금이라도 분양권 상태에 있는 것들은 정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저당권, 선순위 대출, 채권 최고액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를 잡잖아요. 그럼 현재의 상태로 저당을 잡는 게 은행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가깝게 저당을 잡는다고 해서 근저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은행마다 굉장히 상이한 비율로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매매가 5억 원에 우리가 60% 대출 받아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겠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넣어서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불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실행한 것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르는데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110%의 근저당을 설정하고요.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130%에 해당하는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3억 원 대출 금액은 맞는데 근저당을 설정해서 담보를 잡는다는 거죠. 3억 3천이나 3억 9천만 원까지 채권 최고액을 잡기 때문에 사실 매매가 5억 원에서 남는 돈은 1억 1천만 원이나 1억 1천만 원 사이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넣고 매매가 5억 집에 들어오겠냐는 겁니다.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이 끼어있는 집에 남는 돈이 1억 1천에서 1억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세입자 입장에서 내 임대인, 집주인이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간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찰 한 번만 당해도 4억 원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3억 3천에서 3억 9천 잡혀있는데 유찰 한 번 당해서 4억이면은 남는 돈이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예요. 그럼 내 전세보증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싹 다 날아가는 거죠.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가 박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선순위 대출이 껴있는 집에 전세보증금 2억을 내고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으로 낮춰도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당신의 보증금이 2년 뒤, 4년 뒤에 돌아올 확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임차인이 굳이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식은 틀렸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감생심 돈 한 푼 없이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다가 잔금 때 돼서 발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진작부터 준비하셨어야 되고,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좀 더 진득하게 해보시고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도 잔금 치르고 싶고 등기하고 싶은데 대출을 어떻게든 더 받아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그 집에 살지 않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 때 그 금액의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로 표현하는데요.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5.4%, 대구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5.3%, 체감했을 때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5.2에서 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70%나 80%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를 5억 원이라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돈, 내 돈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죠. 요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세는 불가능하지만 월세는 가능합니다. 대출 낀 집에 월세 세입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건 소액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광역시 기준으로 8,500만 원보다 적은 보증금으로 계약한 분들은 우선 변제권을 활용해서 최대 2,800만 원까지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이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요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는 이유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보증금은 안전하게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팅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욕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월세보다 반전세 형태가 되면 좋겠는데 하실 수도 있겠죠. 월 현금 흐름은 좋은데 현재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당 월세 4만 원 정도 잡으시면은 얼추 계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을 5천만 원까지 올린다라고 한다면 월세는 1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서 월세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택담보대출 70% 받고 월세 세입자 구해서 내 돈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치르는 방법, 이런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매매가 5억 원 주택을 내 돈과 은행돈, 남돈을 활용해서 잔금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돌려보시고 주위에도 한 번씩 전파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한 금융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뭐라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더 많은 고통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대구 영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